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주간 아파트 변동률에 대해서 가장 여러분들한테 쉽게 다가오게끔 설명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감정원의 4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매매 변동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아직은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국 수도권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방이나 서울 쪽은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로 하락이 지속되면서 중기, 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얘기 드려보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황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지역이 전주 대비 마이너스로 하락한 가운데 하락폭을 더 키운 상태인데요. 보통 전망을 할 때 단기 전망, 중기 전망, 장기 전망을 하잖아요. 단기는 주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기 같은 경우는 2000년도 누계 기준으로 플러스면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볼 수 있고요. 장기로 봐서는 작년 동기 대비와 비교해서 작년보다 분위기가 나면 플러스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작년보다 분위기가 안 좋으면 마이너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만 먼저 보면요. 서울 지역은 단기, 중기, 장기로 보면 단기는 마이너스로 꺾였고요. 중기, 장기는 아직까지는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락폭이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의 동남권 지역이 하락을 이끌면서 전체 서울 지역의 마이너스 하락폭을 좀 키웠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서울 지역도 권역별로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권은 단기는 마이너스지만 중장기는 아직 플러스로 살아 있습니다. 도심권의 종로, 중구, 용산을 봐도 단기적으로는 종로, 중구, 용산 마이너스로 꺾인 상태지만 2020년 누계 기준으로는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도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더 지금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부권을 보면요. 동부권은 단기, 중기, 장기 해서 다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동부권을 보면 세부적으로 구별로 보면요. 성동구 같은 경우는 단기는 마이너스고요. 중장기는 플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진도 단기는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중장기는 플러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보합인 0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중단기는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량, 단기, 중기, 장기 다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북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로 꺾였고요. 중단기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플러스로. 노도강 지역도 단기, 중기, 장기 다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해서도 플러스권을 좀 축소했다고 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부 풍선효과, 서울 지역의 풍선효과를 일으켰던 노도강 지역도 단기적으로는 상승률을 많이 꺾어서 소폭 줄이고 있다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습니다. 서부권을 보면 단기는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중단기는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를 보면 은평구도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 중단기는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단기적으로는 꺾인 양상을 서부권은 다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은평뿐만 아니라 서대문, 마포도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로 꺾였고요. 누계 기준으로 해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는 아직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 서부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남권 같은 경우도 단기, 중기, 장기 다 아직까지는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상승률은 많이 축소를 한 상태지만 아직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얘기 드려보면서 구별로 보면 양천은 단기적으로는 보합이고요. 중단기는 플러스입니다. 강서, 구로, 금천 장기, 단기, 중단기 다 플러스라고 또 얘기 들어볼 수 있습니다. 서남권 지역 중에 영등포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보합권으로 내려왔고요. 중단기는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작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중단기는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관악구는 단기, 중기, 장기
플러스를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는 지역은 관악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상승률을 많이 축소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서남권 지역의 금강구로에서 금천, 관악, 구로 같은 경우도 일부 노동강 지역처럼 풍선 효과를 봤던 지역이지만 단기적으로 해서도 상승폭을 많이 축소한 지역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중에 동남권이 하락폭을 유독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하락폭을 지속하면서 전체적으로 서울의 마이너스 폭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동남권을 보면 단기, 중기 마이너스로 꺾였고요. 장기만 작년 기준으로 해서만 작년보다는 플러스라고 얘기 드려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권은 단기적으로 해서도 마이너스 0.18로 하락폭을 키웠고요. 서초구만 봐도 단기, 중기 마이너스를 계속 지속하고 있으면서 작년보다는 같은 기간 내에 보면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남, 송파도 마찬가지고 장단기, 단기, 중기 마이너스로 지속하고 있으면서 작년 대비해서만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강동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고요. 중단기적으로는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 동남권이라고 다 얘기 들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가파르게 얘기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는 권역별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도심권이 좀 꺾였고요. 도심권이 마이너스를 하락으로 지속하고 있고요. 서부권도 단기적으로는 꺾인 지역입니다. 다만 서울 지역의 동남권이 단기뿐만 아니라 중기적 해서 2020년 누계획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를 계속 지속하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서울을 끌어내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가장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은 동남권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도 주간 변동률로 해서도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으면서 하락폭을 지속하고 있는 영향하에 2020년 누계획 기준으로 해서도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중단기적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태에서 단지 작년 기준으로 해서도 작년도 같은 기간 내에서는 마이너스를 했지만 마이너스 폭은 작년이 더 컸다고 얘기 드려보면서 작년 하락폭보다는 좀 나은 그 정도 상황이라고 얘기 드려보면서 동남권 지역에 장단기적으로 마이너스로 꺾인 상태에서 장기적으로만 작년 대비 같은 누계획 기준으로만 작년보다는 좀 나은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라는 이야기 드려보면서 앞으로 지금 계속 4월달 3월부터 얘기 드린 것처럼 서울 지역을 보면요. 서울 지역의 동남권 지역에 하락폭이 계속 지속될 것인가의 하에 따라 서울 다른 권역들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면서 동남권 지역의 강남 3구와 더불어 강동권의 마이너스 단기로 하락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지속폭이 계속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하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볼 수 있고요. 그 지역 하에 서울의 도심권하고 서남권은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로 꺾였지만 아직 2020년 누계획 기준으로 중기는 아직 살아있는데요. 그 영향 하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동남권이 키포인트를 잡고 있으면서 동남권 지역 중에 강남 3구가 아무래도 큰 영향을 받고 있을 텐데요. 강남 3구의 악재는 제가 말씀 많이 드린 것처럼 보유세 강화로 요새 이의 신청하는 건수도 많이 나온다고 또 얘기 드려보지만 정부 규제와 수요 억제 측과 더불어 대출 규제 또한 자금 조달 계획서에 따른 압박과 더불어서 지금 하락을 유지하고 있다는 계속 하락이 좀 더 깊어졌다는 이러한 키포인트와 함께 가장 키포인트 지역이 동남권의 하락과 방향성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보라는 말씀과 함께 다음 영상으로 해서는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